비타민 D는 비타민계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비타민들과 다르게 효능이 인정되어 치료 목적으로 투여되는 거의 유일한 비타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에 석회가 낄 수도 있다면요. 골다공증 환자, 만성신부전 환자뿐 아니라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도 이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이렇게 좋고 많이 먹는 비타민 D이지만 이거 무서워서 진짜 몸에 좋은 것 맞나요? 라고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 비타민 D는 누가 얼마만큼 먹어야 하며 효과에 대한 검증과 비타민 D를 먹고 부작용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맨 처음 우리 몸의 칼슘 흡수와 관련이 있는 비타민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뼈를 이루는 칼슘 흡수를 촉진을 하고요.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작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 D의 작용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이 생기는 등 골절과 같은 뼈 질환에는 이 비타민 D가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것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칼슘과 함께 이 비타민 D를 필수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비타민 D는 뼈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 비타민 D는 우리 몸 대부분의 장기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에는 이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연구를 계속해 보니 우리 유전자 중 약 2에서 3%가량의 유전자가 이 비타민 D와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비타민 D를 단순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뼈뿐만 아니라 신장, 근골격계, 인슐린 분비, 면역계, 신경계 등에서 이 비타민 D가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임이 많은 비타민 D, 그렇다면 어디에 그렇게 좋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효능은 무엇보다도 바로 뼈의 건강입니다.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골감소증 등 뼈에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에서 이 비타민 D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서 이 비타민 D가 큰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넘어지거나 하면 쉽게 뼈가 부러지는 노년층의 경우 이 비타민 D를 드실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햇빛을 쬐는 것과 우울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햇볕을 덜 쬐는 겨울에 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 생기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 D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가 비만인 사람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요, 혈중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혈관 안쪽막인 혈관 내피세포층인데요. 콜레스테롤이나 죽상동맥경화증이 이 혈관 내피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잘 쌓이고 결국 혈관을 틀어막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 이 혈관 내피세포에 나노 센서를 달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그중 사람에게서 가장 잘 쓰이는 비타민 D인 D3가 이 혈관 내피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관여를 하더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비타민 D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증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 밝혀진 셈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실험 연구일 뿐이고요. 비타민 D 섭취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라는 임상 자료는 많지가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좋을 수 있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그렇지만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2년 동안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의 혈중 수치가 높을수록 당뇨 발병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을 해봤는데요.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비타민 D의 섭취가 당뇨병 발병률을 낮춘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체중이면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경우 이 효과가 더 크게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치매입니다. 2014년에 행해진 한 연구에서 비타민 D 부족과 치매 위험에 관한 관련성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53%나 높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더구나 비타민 D 결핍이 심한 사람의 경우 그 위험성은 125%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 이 경향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으면 치매 위험이 40%나 낮아지는 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력 강화입니다. 우리 근육에는 비타민 D에 반응하는 장소인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근력이 강화되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비타민 D의 효능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연구 결과들이 관찰 연구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비타민 D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더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험과 관찰을 살펴보면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 비타민 D를 챙겨 먹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프지 않은 정상인도 고용량으로 이 비타민 D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주장 근거 중 하나가 정상인들도 비타민 D는 쉽게 결핍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예전과 다르게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들은 햇빛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쉽게 결핍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연 비타민 D를 아주 많이 먹어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을까요?